빚을 갚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등록금을 다 내고 빚을 안 낸 친구들이랑 등록금으로 이미 빚이 생긴 친구들이랑 스타트 라인이 다르다고. 선택권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밀레니얼 라이브의 모입니다. 여러분, 물가 오르는 거 실감하고 계신가요? 작게는 제가 자주 먹는 초콜릿도 올랐고, 빵이면 뭐며 제가 평소에 즐기는 모든 것들이 올랐고, 내년에는 대학 등록금도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결국 중재가 안 돼서 정부가 나서서 등록금의 인상을 막아온 형국인데요. 정부는 대학에 지원금을 주면서 등록금 인상을 막았어요. 너네 등록금 인상하면 국가보조금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대학들은 끊임없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정부에 요구해왔어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주고 등록금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난해 전국 4년제 1년 등록금을 봤더니 676만 원이에요. 평균치가. 4년간 대학을 다니면 2,7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갚아야 되는 빚이죠. 이미 아직도 갚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이걸 다 갚지 못하면 마이너스 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를 저당 잡힐 빚을 정부가 나서서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수업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수업이 비대면이었고 학사 일정은 전부 다 중단돼 있었어요. 공동체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수업의 질 자체가 아주 저질이었다는 얘기예요. 선후배 사이의 단절 때문에 취업이나 다른 어떤 학업에 대한 조언이나 멘토링 같은 건 전혀 할 수가 없었고요. 배움이 없었다라는 얘기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취업이 또 안 되니까 단기 알바를 전전하거나 다시 비용을 들여서 이미 대학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또 받아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학업의 공간도 안 됐고 뭐 천박하지만 취업의 공간도 되지 못했던 거죠. 대학들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는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7,135억이 있고요. 이화여대는 6,309억, 연세대는 5,840억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1,000억 이상의 적립금을 모아두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적립금의 기간별 사용 비율은 5년에서 10년 이내가 31%고요. 10년 이상이 47%에 달해요. 말 그대로 10년 넘도록 돈을 쌓아두고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돈은 대학들이 전혀 풀지도 쓰지도 않고 있어요. 이렇게 대학 다니면 미래가 보장되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이 교육의 산실이지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도 않고 그럼 대학 나와야 취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대학 나오면 곧 취업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20년 대학생의 월 평균 생활비는 59만 원이었어요. 숨 쉬기만 해도 59만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내년부터는 더 오르겠죠. 이제는 일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갚는 건 고사하고 한 달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걸 위해서 일을 병행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교육부에서 발표한 4년제 대학 취업률을 봤는데요. 2016년 64%에서 점차 낮아져서 2021년에는 61%에 머물렀어요. 대학들이 각종 편법으로 취업률을 올리는 거를 모두 빼면은요, 실질 취업률이 이것에 한참 못 미칠 거라는 예상을 우리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정부는 사실상 내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거를 기정사실로 밝히고 있어요. 참 모든 것이 오르는 물가 인상 시대라고는 하지만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육 수준은 낮은데 배워봤자 생기는 건 빚뿐이고 직장도 생기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 현실, 대학이 우리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정말 이것밖에 답이 없는 건지 답답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등록금 올리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아무려면 안 되죠. 안 되죠. 으, 답답해.